안녕하세요,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약이 될 수도 있는 렌즈 플레어 그리고 비네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촬영을 하면서 몇 가지 좀 곤란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. 바로 촬영하면서 렌즈 플레어 현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. 렌즈 플레어 현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짧게 설명해 드리면은 강한 광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촬영할 때 이렇게 뭐 이쪽에 광원이 있다 쳤을 때 이렇게 촬영하면은 강한 광원이 바로 렌즈로 직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때 발생하는 게 플레어 현상이죠. 빛이 조리개 상이 맺힌다거나 이렇게 좀 뿌옇게 찍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걸 렌즈 플레어 현상이라고 하고, 그럼 그 렌즈 플레어 현상을 어떻게 해야지 없앨 수가 있을까요? 방법은 뭐 간단할 수 있습니다. 광원을 좀 피해서 촬영을 하면은 렌즈 플레어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겠죠. 하지만 우리가 그 광원을 그 자리에서 두고 찍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. 그 상태만이 아름답게 보이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. 그럴 때는 보통 이렇게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후드를 장착을 하죠. 후드를 장착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플레어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후드를 장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렌즈 후드를 장착하면 광원이 이렇게 빛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 이게 후드라고 쳤을 때 후드로 그 빛을 가려주게 되는 것이죠. 저 같은 경우는 가끔씩 후드가 없을 때는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촬영할 때도 있습니다. 후드의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. 뭐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후드를 사실 자주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는 편이라서 후드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카메라가 그냥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손을 주로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후드가 장착 렌즈에 뒤집어서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죠. 그럴 경우에는 후드를 장착해서 촬영하시면은 플레어 현상을 확실하게 감소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럼에도 플레어가 생긴다. 그럴 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촬영을 합니다. 일반적으로 좀 고가의 렌즈들은 플레어 현상이 조금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.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렌즈 플레어를 조금 감소시킬 수 있게 되어 있는데, 이렇게 보통 그냥 UV 렌즈, UV 필터를 꽂아 있는 상태의 경우, 이런 경우에 얘만 제거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이 렌즈에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레어 현상을 조금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. 그리고 MCUV, 그러니까 멀티 코팅이 된 UV 필터를 장착을 하시면 조금 감소를 시킬 수 있는데,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광원을 살짝 틀어서 촬영하는 방법이겠죠. 하지만 이렇게 독이 될 수도 있지만은 플레어 현상을 응용해서 사진 속에 넣어서 오히려 그 약간 뿌연 느낌의 그 느낌을 만들어서 좀 오히려 독이 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진도 많이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플레어 현상을 이용하면 조금 더 몽환적이고 좀 화사한 그런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렌즈 플레어 일부러 포토샵에서 그 플레어 현상을 집어넣기도 하죠. 그렇게 렌즈 플레어는 가끔은 독이 될 수 있지만 가끔은 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잘 응용해 쓰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렌즈 플레어가 들어있는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?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화사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좀 많아요. 인물에 있어서도 만약에 렌즈 플레어를 만들었다 그러면 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 햇살의 느낌이 좀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렌즈 플레어를 가끔 일부러 쓰기도 하는데, 굳이 그거를 마음에 안 드시고 좀 난 쨍한 사진이 좋다 그러면 광원을 이렇게 후드나 손으로 차단을 시켜서 촬영을 해보실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비네팅도 많이 생기게 되죠. 비네팅이 생기는 원인은 이렇게 필터가 좀 두꺼워서, 광각 렌즈를 사용했을 때 필터가 두꺼워서 그 필터가 가려져서 주변부가 흐려지는 경우도 있고, 또 센서와 렌즈의 조리개 사이즈가 안 맞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,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만, 그리고 또 렌즈 자체가 좀 성능이 좋지 않아서 비네팅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비네팅은 조리개를 조이면 대부분 사라지게 되긴 하는데, 요즘에 그렇죠, 일부러 후보정을 할 때 비네팅을 넣어서 보정하는 경우들이 있죠. 비네팅이 생기면서 오히려 중앙 부분에 좀 집중이 되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. 저 같은 경우도 인물 사진에 있어서는 비네팅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, 이렇게 조금 주변부가 어두워지고 가운데 쪽이 환하게 되면서 집중되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가끔은 독이 되지만 가끔은 약이 될 수 있는 그런
카메라 효과 중에 하나겠죠. 비네팅이나 렌즈 플레이어를 잘 활용한다면은 어떨 때 보면은 좀 오히려 의도해서 찍지 않았나 싶은 그런 사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세상에 다 나쁘고 다 좋은 건 없겠죠. 가끔은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고 하죠. 이렇게 사진에 있어서도 플레어나 그리고 고스트 현상, 고스트도 마찬가지 플레어 같은 거지만 강한 광원을 마주보고 있을 때 생기는 그런 현상이죠. 그리고 비네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긴다고 내 카메라는 왜 이러지? 내 렌즈는 너무 안 좋아. 그렇기 때문에 나 이런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을 거야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잘 활용해서 촬영하신다면 오히려 더 매력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요즘 부쩍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. 굳이 고가의 카메라를 살 필요가 있을까? 라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상업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,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고가의 카메라 그리고 높은 화소수의 카메라를 구매해야겠지만은 대부분의 그냥 일상을 기록하는 용도로 쓰는 카메라라면은 굳이 6천만 와서 4천만 원 이상의 그런 고화소의 카메라가 필요할까 싶습니다. 내 자신의 용도에 맞는 카메라 그리고 내가 사용하기 편한 렌즈들 내 예산에 맞는 그런 렌즈들로 구성을 하셔서 촬영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?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. 너는 렌즈 다 있고 카메라 다 있으면서 그런 말 하겠지. 아닙니다. 대부분의 저도 열악한 렌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주위에서 보면은 오히려 아마추어 그러니까 취미로 사진 하시는 분들이 업으로 하시는 분들보다 장비가 더 좋은 경우를 많이 봤어요. 그걸 다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그냥 장비를 갖고 있는 거에만 만족을 하신다면은 그렇게 하셔도 좋겠지만은 난 사진 찍겠다라는 것 때문에 장비를 사신다면은 조금 생각해 보시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 어찌됐건 독이 되고 때로는 약이 되는 그런 비네팅 그리고 렌즈 플레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. 잘 이용하셔서 좋은 사진을 많이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조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?